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이제는 잘파 세대다. 잘파 세대래요. 이제 이 시 한지음 RHK 코리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잘파 세대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책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디지털을 배워서 사용하는 M세대. X세대의 뒤를 이은 게 M세대입니다. 원래는 X 다음에 알파벳인 Y세대라고 불렀는데 모바일 세대 혹은 밀레니엄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 M세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M세대는 1980년대 초반 이후의 출생자를 주로 지칭합니다. 서구권에서는 1981년에서 1996년 출생자로 이 세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자로 정의하는 편입니다. M세대는 199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로 넘어가는 세기 말적 감성과 새 시대의 희망이 공존하는 세대인 동시에 한국에서는 어릴 때 IMF를 겪고 커서는 2002년 월드컵 4강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역시 절망과 희망을 함께 겪은 사례죠. 그리고 M세대라는 네이밍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모바일이잖아요. 휴대전화가 전화의 기능을 넘어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말에 걸맞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계기가 2007년 아이폰의 탄생이었어요. M세대가 10대에서 20대일 때죠. 물론 스마트폰이 제대로 보급된 것은 2009년이 되어서고 청년들이 쓰기에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건 조금 더 뒤의 일이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은 M세대를 그 전 세대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Z세대의 경우 M세대보다 합의가 조금 더 불명확하긴 하지만 대략 1990년대 후반 출생자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를 묶어 부릅니다. 서구권에서는 주로 1997년 출생자부터 2012년 출생자를 묶습니다. Z세대의 특징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발표되던 2007년에 10살이 되던 사람들, 그러니까 1997년생부터 Z세대로 잡은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IMF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Z세대라고 하면 Z세대의 범위는 대략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아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연도서부터 M이고 Z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위인 70년대에 태어난 X세대에서도 Z세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Z세대이지만 X세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젊은 꼰대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하지만 해류가 바뀌고 계절풍이 불어오듯 어느 순간 큰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세대의 연도 구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비슷한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파 세대는 Z세대 다음입니다. 세대별 명명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워서 알파벳 순으로 X, 다음에 Y, 그리고 Z인 건데 Y를 세대의 특성을 살린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M과 Z를 합해서 MZ세대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세대 분류 명명법에서 이렇게 알파벳 순서가 끝까지 갔는데 여기서 인류의 탄생이 끊긴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아기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A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니 차라리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알파, 베타, 감마 할 때에 알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대인 거죠.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미권에서는 2010년에서 2025년생을 알파 세대로 구분합니다. 넓게 보면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2007년생부터 알파 세대로 보기도 하고, 좁은 범위에서는 Z세대를 2012년생까지로 구분했으니 2013년생부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초등학생부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AI 같은 디지털 세상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세대의 세상은 원래부터가 디지털인 거예요. 그야말로 디지털 행성의 네이티브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은행 출입을 본격적으로 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행 거래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이들에게 은행은 디지털 상에서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 지점은 금융사고나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때나 가는 아주 비일상적인 공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정학적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 구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덜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고 틱톡이나 릴스로 서구권의 최신 유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반대로 외국 친구들은 K-팝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나 인간관계, 개념이나 사고가 글로벌합니다. 다양한 가치에도 열려있는 편이죠. 성 정체성이라든가 종교에 대한 태도, 이념의 차이 같은 부분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잘파 세대에는 Z세대와 알파 세대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MZ라는 용어가 M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호칭인 거죠. 사실 MZ라는 용어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중 M세대가 결코 젊은 사람들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잘파 세대라는 말은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를 이르는 개념인데, 앞선 세대의 분류에서 스마트폰이 무척 중요한 갈림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파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스마트폰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은 디지털이라는 개념의 대명사 같은 것이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개념을 확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잘파 세대의 특징이 어느 정도 묶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파 세대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 흐름이나 변화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MZ 세대 대신 잘파 세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네, 잘파 세대, 스마트폰 네이티브. 잘파 세대에 대해서 분석한 잘파 세대의 용어와 유행, 취향,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